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주제는 주변의 중요성입니다. 처음 이 주제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무엇에 관한 내용일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모두 센터에만 집중하지 주변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변에 틈틈이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이 시간이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발명된 것도 발견된 것도 이미 충분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에 나온 수많은 공식과 이론, 발명품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며 해결할 수 없을 듯 보이는 문제들에 봉착하고 이 문제를 얼마나 붙잡고 매달려도 단 하나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본 테드 강연자들 역시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지만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으며 강연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책을 찾은 방법은 바로 주변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봉착한 문제의 근본과 같은 근본이라면 이를 이용해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을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근본에서 발생되어 다른 갈래로 나뉜 두 가지 분야 혹은 요소가 있다면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분야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다른 분야가 이루었다면 그것을 통해 기존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한 주변 요소가 전혀 연관성 없는 근본을 가졌더라도 우리가 이를 기존 연구와 접목시킨다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낼 수도 있으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가게 해줄 수 있고 이 아이디어 혹은 깨달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뀌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는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말입니다. 제가 본 테드 강연자들이 이 사실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술 없이 심장을 치료하는 방법을 강연한 프란츠 프로이 렌탈 씨의 경우를 보면 옷감을 짜는 배틀과 아보카도 가지 그리고 심장의 구멍을 막는 기계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고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근본은 같은 것입니다. 즉, 아보카도 가지와 배틀이 주변으로서 심장 분야에 큰 발을 내딛게 해준 것이죠. 이 강연자는 이들의 주의를 기울였고 이들을 자신의 연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Because it's made of only one piece. This can shape by itself into a very complex structures by a procedure that took decades to develop. As you can see, the device enters the body through the natural channels. Doctors have only to cross the catheter through the hole. Our device expands, places itself, and closes the hole. We have this beautiful delivery system that is so simple to use because it works by itself. No open surgery was necessary. Because it's made. 그리고 에드 보이든 씨가 강연한 아기 귀저귀로부터 탄생한 뇌 연구에서 아기 귀저귀와 뇌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세제곱센티미터에 뉴런이 10만 개나 들어있는 뇌의 적응성을 높이는 여러 방법 중 그 자체를 확대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면 아기 귀저귀는 아주 훌륭한 주변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아기 귀저귀 속 중화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적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이기에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정관념과 틀에 박힌 사고방식, 여러 사회적 제약이 주변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레베카 브라만 씨가 강연한 약물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서 나온 이야기로 1950년대 결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때 의사들이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이프로니아지드와 이미프라민이라는 약은 환자들을 극도로 행복하게 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를 역효과로만 여기고 이것이 오히려 치료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약물 사용 범위를 줄였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항우울제로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 인간의 굳은 사고방식은 이 약물을 결핵 치료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 약을 항우울제로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연구하였을 때는 이 약이 세로토닌 수치를 높임으로써 항우울제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이후로는 오직 세로토닌에만 집중하여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줄여서 SSRIs 계통의 약물을 최적화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다른 요소들은 배제했습니다. 이것이 치료제가 아닌 단순히 임시 방편의 진통제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며 여전히 체중 증가와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를 두고 강연자는 모순적이게도 세로토닌이라는 틀에 갇혀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재 SSRIs 개통 이후 최초로 등장한 새로운 항우울제인 칼립솔은 원래 수술용 마취제로 이용되던 약물로 이를 용도 변경하는 데는 앞서 소개한 이프로니아지드와 이미프라민보다 더 늦은 2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SSRIs 계통의 약물보다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매우 뛰어나다고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이것을 항우울제로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가 만료되어 복제하게 나온 상태의 약물을 제약회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다른 약물들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구 분야에만 눈을 두는 게 아닌 다른 분야들에도 관심을 갖고 섭렵하여 다양한 시각의 관점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연구 분야의 또 다른 활용성을 탐색하고 그리고 자신의 연구를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것들에 눈과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주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겠다는 열린 사고방식을 갖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어도 이것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저 어린아이들의 공깃돌밖에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분명 잘 활용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주변 요소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결코 변화와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를 좀 더 확장하여 생각해 본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약물의 용도 변경 문제가 비단 사람의 굳은 사고방식에 의한 것뿐이 아니라 정책상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한 가지 문제는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연대를 이루어 협력한다면 내가 보지 못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며 내가 보지 못한 해결책을 그들은 손쉽게 찾아낼 수도 있고 내가 바꾸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복적 정의의 신경과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다니엘 리제 씨가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 신경과학자,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연대를 이루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